아침 먹방 뉴스는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지만은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보자. 아침 먹방 뉴스를 한동안 안 해가지고는 아침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보자. 아침 찾기도 힘드네. 하도 안 해가지고는 한 2주 안 했나? 1주 안 했나 모르겠네. 들어오시는 분도 안 계실 것 같아. 두 분 계시네? 안녕하세요. 누구실까? 날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는 가볍게 두부로 식사를 한답니다.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셔요. 아침에 뭐 먹나 하고 지켜보고는 그러고 나가셨나? 모르겠네. 아무튼 좋아요 2개 누르고 나갔네. 아침 뭐 먹나? 참 비참하네. 괜찮아. 아침에 다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한번 보자. 오늘 뉴스는 뭐가 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추석전에 석방이 됐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 거야. 안 보자. 정치계를 한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오늘 서울 덕수궁에서 2차 장외 집회가 있다 그러네요. 와, 저 많은 인파 한 봐봐. 엄청나다. 9월 28일. 9월 28일은 어제였네. 이거는 어제였고, 오늘 그랬으니까 어제네. 어제고, 잠시만, 오늘 29일. 그래, 어제 덕수궁에서 2차 장애 집회가 있었네. 몰랐는데. 어제 엄청나게 했었던 건가 봐. 대구에서도 저번 주에 엄청나게 했었죠.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나 영상 찍어놓은 거 올려놓는다는 게 내가 깜빡했어. 올려놨지. 사람들이 안 봐서 그렇지. 엄청나다 인파가. 이거 국민의힘 오늘 서울 덕수궁서 2차 장외 집회, 그러니까 어제 했던 거야. 보니까 엄청나네요. 제목 한번 쳐서 보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야. 집회에서는 대법원장 사퇴 압박. 대법원장 사퇴 압박 그랬는데 계속 한번 읽어보자. 이게 뭐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강행 등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와 특검 수사의 평향성 등을 규탄할 예정이다. 그래.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사퇴 압박하는 거 하고, 그 다음번에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강행하는 거 하고, 그 다음번에는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하는 이런 모든 특검 수사에 관해 가지고는 좀 약간 편향성을 띈다라는 거겠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규탄한다라는 것을 규탄한다라는 거. 그래가지고는 어제 장외에 집회를 했었다라는 거 몰랐는데. 그 다음번에 또 보면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 24시간마다 여당이 이를 강제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26일에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27일에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처리됐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도 좀 그런 게 있을 거야. 나도 많이 느끼니까. 내 거는 아예 영상이 돌지를 않으니까.
어쩌자고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 더불어민주당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통일도 아닌 것 같고 왜 북한에서 뭐 나몰라라 그러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북한이 그냥 쇼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통일을 원하는데 왜 김정은 지가 정권 안 잡으면은 통일 안 한다 이거겠지. 그거 아닐까요? 그걸 대한민국 국민들을 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어. 더불어민주당이 또 그걸 원하지는 않을걸? 그렇지 않나요? 여기 보시는 분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나중에 나 물어봐야 되겠어. 김정은이가 정권 잡아야 되겠냐고. 그럼 전부 다 싫다 그러지 않을까? 아무튼 여기 보니까 와 센데? 이거 매일경제야. 여기 보니까 국민의힘 장애투쟁 필리버스터까지 쭉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혹시 삭발 그런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했는데도 안 들으면 삭발을 가겠다 이거겠지. 이제서야 장애 집회 다운 집회 한번 했다. 그런데 최근 동대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장애투쟁 관련 소식을 전한 한 기사에는 이 같은 베스트 댓글이 달렸다라고 그러네. 이제야 장애 집회다운 집회 한번 했다. 저게 베스트 댓글인가 봐. 제1야당이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을 규탄하며 국회 밖에서 강경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국민의힘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들도 반신반의했겠지.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아니네 좀 심하네 싶은 거겠지. 내가 맞다 그랬잖아.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니까. 그리고는 문재인 정부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더불어 쭉 올라가가지고는 김대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야 국민의힘에서 나온 대통령은 전부 다 뭐 깜빵 가고 탄핵되고 중간에 하야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상한 시츄에이션 아니에요. 그런 거 감을 못 잡는다라는 것 자체부터도 국민의힘이 띨빵한 거지. 그렇지 않나?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21세기에 그리고는 문민정부 때 군권력도 약한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는 데는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하나하나씩 뽀록이 나고 있잖아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했던 그 남북 간의 그런 전략적인 게 기승전결 그래가지고는 이재명 때 결론을 내려고 그런 거 아닐까? 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걔들이 눈 하나 깜짝할까? 총선에서 의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안 뽑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국민의힘은 전략을 잘 부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서민 정책을 좀 많이 펼쳐야 될 거야. 서민 정책. 그리고는 서민 정책 많이 펼쳐야 될 거야.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 지금은 하위 30%의 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해야 된다니까. 쭉 보면은 실제로 당내에서도 역시 이 같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가지고는 인민 독재, 불의한 정권 등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원내에서는 전면 필리버스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40대로 움직여야 돼. 40대. 40대를 움직여야 된다니까. 3, 40대.
걔들은 감을 못 잡는 것 같아. 오로지 뭐 집값 튀기는 거 그거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뭐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 목적밖에 없는 것 같아. 안 팔린다니까. 나도 진짜 20년 넘게 2005년도에 5, 8, 6천, 7천 그 분양가가 적은 분양가가 아니었어. 그것도 뭐 강남 핫한 데야? 아니야. 강동구에 삐리삐리한 암사동에 5, 6천 30평대가 그랬다니까. 근데 안 팔렸다니까. 내가 팔고 싶었대. 그리고 다른데 마포 이런 데는 그 당시 때 뭐 6억, 참 6억이 아니라 2억, 뭐 3, 그 다음에 뭐 3억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집값에 너무 현혹되지 마셔요. 나도 내가 팔려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값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양도세를 안 내는 범위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다운을 했더니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오더라니까. 양도세를 안 내는 범위를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1주택자였으니까 등기는 2번 쳤지만 뭐 한 집 팔고 한 집 다음 집 살 때 그 집하고 보태가지고 샀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양도세를 안 내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내가 낼 양도세를 세입자가 세입자한테 좀 싸게 파는 거지. 다음번에 그러면 뭐 살 사람이 있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정확하게 등기 치는 사람들은 1000명, 2000명도 안 됐어. 1500명도 안 됐던 것 같았어. 내가 뉴스 읽었을 때. 그런데 거래는 엄청 된 거야.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등기를 친 사람은, 서울에 등기를 친 사람은 1500명도 안 됐었는데 거래는 몇만 건이었다니까. 그런 그거 조작한다, 정부에서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집값이 터무니없이 많이 비싸다라는 거지. 뭐 한 2배는 받았나? 배는 됐나? 배도 아니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아무튼 지금 말고만 그러면 20년 뒤에 팔면 되죠. 그럼 뭐 20년 뒤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 근데 20년 뒤 되면 또 뭐 최저시급이 또 달라지니까 달라지지 않을까. 아무튼 3, 40대들이 집값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집값이 아니잖아. 이재명 정부도 뭐라 그랬어? 주식장을 보십시오 그랬잖아. 뭐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는 3, 40대를 움직여야 된다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보다. 그리고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팩트를 계속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그리고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거짓이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이쪽 또 뉴스를 한번 읽어보면은 지난해 총선에서 참패해 입법 주도권을 내준 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으로 당이 배출한 대통령까지 파면된 국민의힘으로서는 현 정국이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풍전등화.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때 생각난다. 이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까지 패할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연일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젊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보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팩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거짓 이야기, 찌라시 이런 거 뿌리는 거고 전부 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명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뭔가 유치스럽다. 그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사람들이 팩트를 더 알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니라니까. 그게 거짓이다라고 해명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된다니까. 어느 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거짓이다 하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아니면은 절대로 거짓을 진실인 것 마냥 믿고 있다니까. 와 진짜 사람들 많네. 사진 보니까 약간 편집된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일단은 국민의힘은 첫 장애 집회 당시 윤어게인 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중도층 표심 공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그러는데 중도층한테도 팩트를 알려주라고. 윤석열이 왜 계엄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국민의힘이 자꾸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오히려 표를 잃을 수도 있다니까. 보고 있으니까 답답한 것 같아. 중도층한테도 정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를 했는지를 알려라고. 그러고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거짓 찌라시들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고상하게 해명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돼. 어차피 하위 30%의 사람들을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무식하게 가져야 된다니까. 좀 재밌게. 너무 시리어스하게 가면은 아니라니까. 분위기를 몰라 국민의힘은. 아무튼 내가 봐서는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척하듯이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살아갈 수가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같이 해가지고 가져야 되는 거야. 석방을 시켜가지고는 안위를 취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는 게 과거 박근혜 때랑 똑같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근혜 때랑 똑같은 거야. 저러면 안 되는 거지. 저러면 안 된다니까. 전략을 못 부리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보면 당에서 배포한 팻말 외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는데 이미 지나가는 거지만 저러면은 표심이 더 떨어질 거야 분명히.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스팔트 우파를 포함한 연대의 필요성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그래. 내가 봐서는 뭐 국민의힘이 전략을 못 부리는 것 같아.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 쟤들.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다음번 총선 때도 국민의힘이 소멸될 수가 있다니까. 잘못하면은. 지금 분위기야. 정치도 뭐 분위기로 간다니까. 정치도 분위기야. 패션도 유행 따라가듯이 정치도 유행 따라가는 거라니까. 응? 지금 20대들 젊은 애들은 북한에 대해 가지고 큰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봐서. 그건 뭐 잘 모르니까 그렇겠지. 아니면 따로 놀거나 따로 생각을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절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뭐 김정은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왜? 더불어민주당에 민노총이 있잖아. 민노총. 민노총을 지지한다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공산당이야. 그 뭐야 뚱땡이 대 민노총 지지한다 딱 그러대. 작년 영상이었나? 언제 영상이었지?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하기 전이었나?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컨이 했었던 거야. 아무튼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아무튼 그러고는 아무튼 뭐 국민의힘이 전략을 못 부리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아무튼 또 다른 것도 한번 보고 속보다 이 대통령 국가정보 얘들이 내가 못 읽게끔 하려고 글자를 다다닥 붙여놓은 건지 정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런다. 화재로 불편 겪는 국민들께 송구를. 저 대통령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중대재해법 그거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중대재해법 생각하면은 대통령 내려와야 되는 거야. 문책을 물어야 된다고. 사과로 되겠어. 대통령 내려와야지. 중대재해법 저거 누가 발의했어? 아니 정부에서 저런 것도 하나 못 해가지고는 불이 나게끔 하냐고. 중대재해법 그거 생각하면은 이재명 오빠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재명 오빠 추미애 의원 오빠 이런다고 오빠한테 도움 돼? 뭐 윤석열 오빠한테 도움 돼? 그러던데. 내가 봐가지고는 이재명 오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대재해법 철회를 해야 된다니까. 중대재해법 그다음 노란봉투법 그런 그거 기업 좋게 하기 위해가 그거 아니야. 정말 북한하고 통일을 요한다 싶으면은 북한이 우리 체제에 오게끔 해야 되지 왜 우리가 북한 체제에 맞춰서 해야 되냐고. 그렇잖아.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그런 것보다도 진짜 기업하기 좋게끔 하려 그러면은 규제가 약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중대재해법하고 노란봉투법은 규제 아니야. 규제 옥죄다 이러면서. 아무튼 뭐 저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했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 중대재해법도 사장이 사과하면 되겠네. 사고가 났어 죽었어?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응? 저 뭐 사람 죽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한번 보자. 이걸로 인해 가지고는 이 화재로 해가지고 죽은 사람 있나? 한번 봐야지. 화재로 불편을 겪었다 그랬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 보고된 사망자는 7명입니다. 이 사고는 2025년 9월 26일 저녁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저게 10시간 동안 불이 났었는데도 내가 계속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속보 그러면서 뜬 게 한참 뒤였어. 은폐하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 응? 한참 뒤였다니까. 뉴스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도 금방 안 떴어. 저기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1시간도 안 돼가지고는 취재진들 보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뉴스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잖아. 속보 그러면서. 근데 초기 진압 10시간 만에 초기 진압이었는데 그게 초기 진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대재해법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처리해야 되는 거라니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뭐 기사는 한번 읽어볼게요. 이재명 오빠가 뭐라 그러는지. 정부 전산망의 핵심 시설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정부 업무 시스템이 멈춘 데 대해 가지고 이재명 오빠는 28일 불편을 겪는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야,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그랬다면은 얘도 난리도 아니었을까? 시위하고 탄핵부터 외치고 난리 아니었을까?
탄핵이야. 탄핵. 음, 탄핵감이야 저거는. 탄핵감. 더불어민주당 같았으면 저거 더블 탄핵감이야. 더블 탄핵감. 가자 가자 이러면서 전부 국무총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막 그랬겠지. 에휴,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내로남불 내로남불 그러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에. 내가 그랬잖아. 나는 외국 살다 왔다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크게 잘 모르는 상태였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한테 자꾸 내로남불 그러길래 왜 내로남불이라 그러지? 라고 봤는데 보니까 내로남불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 모든 게 다 내로남불이야. 저거 중청 물어야 되는 거야. 중대재해법 아니야. 어? 회사 사기업이고 저건 공기업 아니야. 공기업의 대표는 누구야? 대통령이야. 그러면 대통령 뭐 어떻게 제값 물어야지. 어쩌면 또 모르지. 종북주의자들이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지고는 전략을 부렸지. 내가 봐서는 종북주의자 쪽하고 나이 두부 종북주의자 쪽하고 이재명 쪽 라인하고는 틀려. 종북 라인하고 이재명 라인하고는 틀려. 내가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니까. 이번에 민노총에서 간첩 나온 거 알죠? 간첩 나왔잖아. 9년 그런다. 과거 전두환 때 같았으면 9년이 아니라 그냥 사형 아닐까? 전두환 때는 사형이었다. 아유 참. 민노총이야. 민노총에서 나왔어. 민노총하고 민주당하고 끈합을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이 좋아가지고 탈북을 했겠지. 북한에 돈을 그렇게 암암리에 주잖아.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질 않아. 그렇게 70년, 80년 고생을 생고생을 그렇게 했으면은 누구 한 명 몸 싸질러 가지고라도 저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편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 왜 편하겠어? 한국에 있는 북한 탈북자가 돈을 건네주니까 편하게 사니까 배고픈 줄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거겠지. 그러니까 돈 주는 거 그거 없애야 된다니까. 북한 주민들, 탈북자들 뭐 중국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본인들은 취지가 그렇겠지. 전 그러면은 가족 그립다 그러면 다시 북한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야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애를 써야 되는 거야. 총알바지가 되든 뭐가 되든. 과거 일제강점기 때 한번 생각해봐봐. 독립하려고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얼마나 투사들이 생겼어. 독립운동을 하고. 왜 그런 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지 북한이 바뀌든가 아니면 뭔가 남북 통일이 되는가 하지. 북한 주민들이 안 바뀌면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 지구 나라 살기 힘들다고 남한에 와가지고는 브로커 통해가지고 돈 주고 그 북한에서는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그거 밑 빠진 돌이 물 붓겠지. 밑 빠진 돌이 물 붓게. 탈북자들 만약에 보고 있다면은 가족이 생각나고 그러면은 그냥 북한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넘어올 때면 가족하고 다 같이 오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다들 또 생각하겠지. 자유스메가 북한에 돈 준다는 거 어떻게 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 뉴스 봤어. 뉴스 보니까 중국 통해가서 브로커 통해가지고는 그렇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아무튼 뉴스를 또 한번 보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는 이재명 오빠가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걸로.
국민의힘이 이거 가지고 지원들면서 중대재해법에 관해 가지고는 왈가불가하지 않을까? 국민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중대재해법 저거 뭐 아니 일반 기업 하는 사람들이나 개인들은 중대재해법에 적용되는 거고 공무원들은 중대재해법에 적용 안 되라는 법 있어요. 그렇잖아. 가다가 싱크홀 저 구멍 나는 거 있지? 그거 도로가 뭐 다 연관되어 가지고 중대재해법 적용시켜 가지고 고소고발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거 만약에 안 들어준다 그러면 독재야. 그게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국민주권정부라는 그건 전부 다 뽀롱이고 입에 발린 거고, 그리고는 처벌 그 대상자들이 제 우두머리가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독재야. 쟤들 중대재해법 그러면서 세금 뜯는.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주고 싶어도 하는 거 보면은 밀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째 저렇게 내로남불해. 좀 뭐야 특수활동비인가 막 그것도 보면은 막 여기서 막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나쁜 놈 새끼들. 응? 세금 걷어가지고는 지그들 주머니 꿀꺽 헤쳐먹으려고. 아이, 남자들 왜 18 그러는 줄 알 것 같아. 진짜 18이 막 입에서 막 나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18 그러는가,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찍 죽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 보고 제명이 못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찍 죽는 거야. 아, 화딱지가 나는 거야. 여기 또 보니까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이 하고 지난 정부 시절이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향해 가지고 사과한 적은 있었지만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가지고는 국정의 책임자로 공식 사과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 처음이다. 난 내가 봐서는 사과 같지가 않아. 문책을 물어야지. 그 뭐 최고 우두머리 대통령 국무총리 끌어내려야 돼. 그렇지 않아? 국무총리하고 뭐 다 끌어내려야지. 뭐 정청래하고 연이어가지고. 그리고 거짓말 시키는 서영교 그 사람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는 박은정인가 그 사람은 8억 세금 신고를 했는데 뭐 9개월 만인가 뭐 40억이 재산이 증식했다 그런 그 기자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런 기사를 누구한테 넘겨야 되냐? 아, 보고 있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이거 해먹는 줄 알아요?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천만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잘 산다, 그 다음번에는 학벌이 높다, 뭐 유학을 갔다 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모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좀 싫게끔 하는 그런 감정을 유발을 시키게끔 방송을 누군가가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반관심을 가지는 거야.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는. 나도 처음에는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는 좀 약간 반관심이 있었거든. 그런데 공약을 보면은 서울에 있을 때도 나는 정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귀국해가지고 왔을 때 공약을 봐도 내가 그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낸 그 공약이 리즈너블하게 느껴졌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낸 공약은 다들 좀 이상한 듯한 느낌이 들었었고, 그래, 국민의힘이 맞았다는 거지. 그 당시 때 새누리당이었나 국민의힘이 모르겠네. 아무튼 또 쭉 보면은 그러면서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길 바란다며 관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사태를 수습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 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 아, 행안부 장관이 어, 행안부 장관이 윤호중이 국민의힘이야? 좀 봐야 되겠네. 아, 일을 어쩌면 좋아. 음, 민주당이네. 윤호중. 뭐야, 열린 우리당 대변인가 아니 잠깐만, 윤호중 한번 보자. 그래, 더불어민주당 쪽이네.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더불어민주당 되어 있네. 윤호중. 아, 내가 뭐야 기사를 잘못 읽었나? 칼페이스트. 윤호중은 더불어민주당이야. 윤호중. 여기 보면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 그랬는데 뭐 논의한 바가 없어. 그냥 잘라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르고 그 다음번에는 국무총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통령 갈아차버려야지. 제 최고 책임자를 문책을 해야 되는 거야. 제일 최고 책임자는 뭐 대통령 아니야. 그렇잖아. 맞잖아. 응? 아, 오늘 주식장 간들간들하다. 뭐 이래서라도 뭐 내 주식은 뭐 올라가지도 않더구만 보니까. 뭐 코스피 뭐 3,400 됐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내 주식은 계속 구장창 뭐 땅굴만 파고 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그것도 뭐 희망을 버리는 거지. 못 자겠어. 또 보니까 이 대통령이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2년이 지나도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그런다. 그런데 저게 리튬인데 망간으로 되는 밧데리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 저기 보니까 리튬은 섭하면은 차약이라고 그러더라고. 섭하면은. 그러면 빵 터질 수도 있다 그러는데 망간 배터리를 사용을 하든가 했지. 근데 리튬 배터리를 하면은 에너지 발열이 오래 간대. 그래가지고는 저걸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망간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저쪽 라인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라인들이 지지하는 회사가 전부 다 리튬 계열인가? 아이러니하다니까. 또 쭉 보면은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로 정부의 핵심 정보 시스템이 불에 타 무용지물이 됐다. 무용지물이 된 거야. 대국민 서비스가 언제 복구돼 정상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심하다. 리튬 배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망간으로 바꾸든가 그러든가 하지. 왜 저런지 몰라.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꾸만 이재명 오빠한테 왈왈거리면은 날 또 미워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자. 오늘 주식장이 어떻게 될까? 코스피 5천 간다 그랬는데 5천 안 가면 약속 안 지키면 무조건 뭐 빠싸뿌 빠싸 한번 보자. 바이오하고 뭐 좋아라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바이오도 진작에 우리나라 걸 좀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는 벤처사를 좀 키웠으면 됐지. 돈만 낭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돈만 그냥 뿌리지 말고 그러니까 대만한 기업들을 잘 색출해가지고는 좀 키웠으면 좋았지. 그러니까 신라젠을 고의적으로 죽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신라젠을 잘 키웠으면 좋았을 건데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여기 보면은 트럼프가 바이오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런 의료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간세를 물린다 그러잖아. 우리나라 약품이 거의 외국에서 미국에서 들고 오는 게 꽤 많은가 봐. 여기 나온다. 현장 안 여기 기자 수첩이다. 현장 안정화, 시장 안정화, 건설 정책, 소통 부재의 역효과 우려 그런데. 그래서 사고 나면은 중대재해법적 그러면은 이전 거 이거 사고 덜 먹이면 되겠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자 이거.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업계나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책 발표 전후에 의견 수렴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행위일 뿐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은 배제해 버리니 그런다. 결국 맹탕 대책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몰라 아무튼 나 자꾸 딸꾹질이 나가지고는 뉴스를 내가 지금 못 읽겠다. 계속 딸꾹질 나. 미안합니다. 왜 딸꾹질이 나는지 모르겠어. 물 좀 마셔야겠다. 물 좀 마실게요. 아까 한번 사리에 걸렸었거든. 계속 딸꾹질이네.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정치계를 미치고 환장했다. 정치계를 보고 있으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는 성질거리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다. 성질거리겠다는 생각. 난리도 아니다. 방통이 이게 10월달 넘어가면은 다 바뀐다니까. 방송통신 저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윤석열 석방 이거 해놓고 하는 거 이거 내란범으로 뭐니 어쩌니 정청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와, 이거 완전 북한인데, 응? 이거 완전 북한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뭐야? 이런 것도 있어? 홈페이지를 얘들이 이상한 걸 만들었네. 여당에서 친명계 더불어민주당 트럼프 비판 선불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이렇게 써놨어. 동아일보. 와 이건 센데 기사가 이런 기사를 적어? 어떻게? 여기 보니까 현역 의원 41명이 포함된 여당 친 이재명이야. 조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야. 저게 한국 돈으로 494조다. 난 저걸 아무리 계산을 하려고 그래도 계산이 안 되더라.
494조야. 이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 그래도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 않나? 선불이라는 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완전 북한 스타일. 소대가리 운운하는 북한 스타일. 근데 진짜 많다. 494조야. 난 생각하면서 49조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저건 진짜 많아. 494조야. 과거 문재인이 300억 달러를 북한이 줬잖아요. 300만 달러라 그랬나? 한번 보자. 다시 찾아보자. 문재인이 보자. 문재인 북한에 준 달러가 300억 300만 달러일 거야. 300만 달러인가? 음, 문재인 때도 줬는데 300만 달러다.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북한 송금 그랬어. 여기. 근데 이재명 검찰 신작 소설 이렇게 거짓말이다라는 거지. 여기 읽어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을 위한 이재명 씨도 갔었나 봐. 보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을 위한 자금으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검찰에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데, 이게 300만 달러가 문재인이 줬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300만 달러가. 근데 일단은 그래서 나 긴가민가 했는데 저게 한국 돈으로 494조야. 진짜 귀신 씨나라에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야, 494조야. 494조. 한번 보자. 잠시만. 70억 달러. 770억. 야, 진짜 상당하다. 494조. 진짜 많네. 엄청 많네. 494조. 4천 아니야. 3,500억 달러. 3,500억 달러. 그러면은 3,500억
500억 달러. 뭐. 우리가 보유한 달러하고 비교를 하면은 뭐 아니야. 그래도 저거 494조는 진짜 많은 것 같다. 494조 진짜 엄청나다. 또 읽어보면은 27일 논평을 내고 무도한 관세 협상으로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되게 많은 거 아니야. 근데 더불어민주 아니 여기 현역 의원 41명이 포함된 여당 친명 그래. 보통 저런 식으로 표현한 애들이 종북 좌파 애들만 저렇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어쩌면 이재명 쪽에도 종북 좌파 애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쩌면 그쪽 파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나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 아닌 것 같은데 냄새가 살짝 콩 나는데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니까 3,500억 달러 저걸 이슈블로 해가지고는 미국에서 달라 그러는 거야. 근데 저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94조 원이라는 거지. 또 보면은 무도한 관세 협상으로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네요. 미국 정부 주장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 직접 투자 방식으로 이행한다면은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곧장 바닥을 드러내 국제통화기금의 힘을 빌려야 하는 제2의 외환 위기를 맞게 된다. 뭘 봤냐면은 이걸 봤거든. 우리나라 달러 보유 지금 2021년도에 얼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본 거야. 보니까 나오거든. 나오잖아. 여기 외환 보유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달라는 거지. 거의 다 달라 그러는 거네. 거의 다 달라 그러는 거야. 차라리 관세 25%가 낫겠다. 팔리든 덜 팔리든 그게 낫지 않나? 아니 뭐 저런 거 보면은 남북 통일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든다니까. 엄청난 겁니다. 여기 보면은 3,500억 달러. 잘 모르겠다. 아이고. 나는 뭐 어차피 유튜버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거고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달러는 계속 증가가 되는 것 같다. 49억 6천만 달러하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달러로 받잖아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달러로 받고 그러고는 환전하고 그러니까. 저만큼 주면은 고갈까지는 아니야. 고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미국, 일본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야, 저건 진짜 좀 심한 것 같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7일 채널 A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며 협상 전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고 말했다. 이게 두 번 들어갔네. 짠.
3,500억 달러. 아, 내가 숫자에 약해가지고는. 음, 진짜 3,500억 달러는 진짜 많은 거다. 거의 다 달라 그래. 한 3분의 1을 달라 그래. 가지고 있는 거. 3분의 1을 달라 그래. 음, 3,500억 달러가 494조 원이다. 맨날 조 이러니까 막 감이 안 온다. 억도 감이 안 오는데 100억 넘어가고 그러면 감이 안 오는데 1,000억 넘어가면 저거 3,500달러 주고 나면은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들 검을 모으십시오. 검 모으기 운동. 이제 검을 줄까? 내가 봐서는 나도 이제는 검 안 낼 것 같아. 동사무소 가가지고 아이고 나라 망한다네 그러고는 검 안 낼 것 같아. 그냥 망하기나 말기나 그러고 말지. 아, 근데 진짜 상당하다. 뭐 처음에 봤을 때 와 엄청난데 했는데 한국 돈으로 이렇게 딱 하니까 진짜 뭐 엄청난 돈인 것 같다. 근데 뭐 북한은 저기 어디야 러시아에 용병 보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20 얼마 벌었다고? 아유 20 몇 조? 20 몇 조 벌었다 그랬다가 27조 벌었다 그랬나? 아유, 그래 놓고서는 의기양양한 것 마냥 우리하고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겠다. 대한민국의 흔적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것도 다 드립쇼라니까. 과거에 뭐 김정일이가 불바다를 만들겠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한 쇼처럼 지금도 어쩌면 쇼일 수도 있다니까. 내가 봤어. 여기 장동호 국민의힘이 이재명 독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원내 투쟁으로 선회 전망 그래요. 국민의힘이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야 한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우자. 나가 싸우자 그러면서 윤석열은 뺀다고 그러면 안 되지. 장동혁 의원님 윤석열 석방을 외치고 윤석열 석방을 외치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국민의힘을 밀어주고 싶으면은 윤석열 석방을 일단 외쳐줘야지. 그렇지 않나? 나는 윤석열 뽑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내가 보고 있으니까 참 억울하겠다 싶은 생각 많이 들고, 그리고는 더불어민주당을 정확하게 보고는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이야기를 한 거야. 계엄 선포를 해가면서까지 그런 세력들을 척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지. 참 무모했던 거야. 무모했었지. 군권력이 약한데 그게 문민정부인데. 검사의 파워까지도 추락을 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관세 여기 보니까 이분도 요즘 한 목소리 하더라. 송은석 저분도 관세 협상이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던 뻔뻔함도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며 나를 세웠다.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가지고 저게 그냥 END가 다 약자야. 그래 가지고 END 아마 exchange하고 any 뭐였더라? 그다음에는 더 뉴클리어레이션인가 뭐 그렇고 에 exchange하고 바꾸고 뭐가 있었는데 나 기억이 안 난다. 음. 나오잖아. 송원세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의 국민 기만, 거짓말을 폭로하고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자, 김민석 총리도 전과자, 장관들의 전과를 다 합치면 무려 22번 범죄 자주권 정부라며 자기들이 범죄 저질러 놓으니까 범죄자 편한 세상을 만들려고 검찰청을 해체하려 한다. 함께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분 은근히 말하는 게 위트가 있으면서 전곡을 확 찌르더라고. 아 재밌대. 송원석 재밌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의 국민 기만, 거짓말을 폭로하고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자, 김민석 총리도 전과자, 장관들과 대통령 다 합치면 무려 22범의 범죄 자주 정권 정부라며 자기들이 범죄 저질러 놓으니까 범죄자 편한 세상을 만들려고 검찰청을 해체하려 한다. 그러니까 검찰청 해체하게 되면은 그런 남용은 더 해지겠지. 힘든 거는 국민들만 더 힘든 거고. 자, 오늘 주식장 한번 봐야지. 어떻게 되는가. 예리비. 아까도 주식을 보려고 그랬는데 경제 부분에 들어갔는데 송은 아니야. 내가 또 정치 부분을 봤나? 아니야. 경제 부분 봤는데. 보세요. 물 타고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삼성전기가 오르겠네. 삼성전기?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기야. AI향 수혜 중장기적으로 지속 목표가 상승 그러네요. 와, 엄청 비싸네. 삼성전기가. 어쩌면 저렇게 비싸. DB증권은 29일 삼성전기에 대해 인공지능 향 수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를 19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저게 뭐지? 의원들이 삼성전기를 많이 들고 있나? 지금 몇 시야? NXT 잠시만 해보자. 증권시장 들어가 봐야지. 삼성전기 팔꿈치 되게 아프네. 오늘은 NXT 안 여나? 저게 지금 열었어. 지금 개장 전이라 그러는데 아니야. NXT는 열겠지. KRX는 그 NXT는 3번 올랐네. 저거 단타 한번 쳐볼까? 삼성전기를 애널리스트들이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대. 인공지능 향 수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 저거는 맞는 것 같아. AI 수혜. 그러니까 AI로 인한 모든 종목들은 조금 더 오를 중장기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
DB증권이 보니까 삼성전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2,493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관측했다 그래요.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요. DB증권은 삼성전기 컴포넌트 사업부의 서버용 적층 세라믹 캐피스터 그러네. 저게 뭘까? 서버용 적층 뭐 이런 거겠지? 세라믹 캐패시터 그러네. 세라믹 캐패시터다. 세라믹 캐패시터가 뭘까? 봐야지. 세라믹 캐패시터는 세라믹 축전기는 세라믹 물질이 유전체 역할을 하는 고정값 축전기다. 그런데 까매가서 보이지가 않는다. 날씨가 오늘 비가 올려나? 그러네. 날씨가 축축하네 보니까. 세라믹 캐피스터가 전극간 유전체로 세라믹을 사용한 캐패시터. 온도, 고주파 특성 우수, 크기 대비 용량이 크다. 발진, 필터, 바이패스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세라믹 캐피스트라란 그런데 전자회로의 필수 구성 요소 세라믹 캐패시터, 세라믹 콘덴서. 세라믹 캐패시터라는 게 세라믹 콘덴서하고 같은 말이네요. 양쪽 내가 한번 읽었던 것 같다. 그런 것 같네. 양쪽 전극판 그런 거 보니까 유전율이 큰 유리나 도자기와 같은 세라믹을 사용한 콘덴서다 그러네요. 돌 이용한 듯한 느낌이네. 이렇게 막 부시도 부비면은 불 나는 것처럼 그런 열을 이용을 한 것 같아. 큰 유리나 도자기 그런 거니까. 세라믹 콘덴서는 쉽게 설명하면 회로 내부 각 부품에서 사용하는 전류를 저장했다 필요할 때 흐르게 하는 소자이고 세라믹 재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여준다. 온도와 고주파 수에 대한 특성이 좋고 작은 크기로도 전해 콘덴서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용량을 요구한다. 하지만 유리나 도자기를 떨어뜨리면 깨져서 망가지듯이 세라믹 콘덴서도 충격을 받으면 쉽게 깨져서 회로가 쇼트 날 수도 있다. 저거는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 거네. 리튬은 습하면 안 되는 거고 저거는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카페이스트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아무튼 일단은 삼성전기가 세라믹 캐패시터가 증익의 핵심으로 될 것으로 분석했다. 서버용 적층 MLCC 개별 제품의 가격 인상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제품 믹스 개선에 따라 평균 판매 단가 상승세, 가동률 상승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기인한 컴포넌트 사업부 실적 성장이
전산 실적의 질적 양적 개선을 견인할 것이란 설명이다. 음, 아까 저거는 음, 음, MLCC는 AI 서버에서 일반 서버 대비 100배 탑재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어, 어, 음, 물 안 탈래? 안 타는 게 나을 것 같다. 내가 원하는 종목이 아니네. 그렇지만 뭐 삼성전기 뭐 애널리스트들이 19만 원에서 24만 원 그럴 때 상향 조정했다 그러네요. 음, 뭘까? 트럼프가 가자지구 전쟁 종식 가능성 언급했다 그럽니다.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의 저번 주에 상승 마감을 했었으면은 우리 쪽에 오늘 오를 수도 있겠네. 또 뉴스를 좀 보면은 연방준비제도의 선호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과 부합하면서 원래 2차례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속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강화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사이에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이룰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시사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보는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그러면 이게 오전에 아침에 8시 1분에 띄워놓은 뉴스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65% 상승한 46,247.29를 기록했다. 가자지구 전쟁 종식 언급으로 인해 가지고는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는 상승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올리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내리려고 하고 하니까 근데 보니까 북한하고 중국 외교 장관 회담 그런다. 국제 및 지역 문제 의견 교환 그러네요. 그 한경도 그 인근 지역 말하는가 보다. 볼까?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이 북한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28일 회담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전날 베이징 다오워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이들은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자. 오늘 잘하면 오를 것 같고 우리나라 분위기만 본다 그러면은 좀 꿀꿀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분위기를 겸해서 본다면은 그래도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음, 음.
달러 0.4% 오를 때 원화 1.6% 다운이다. 만약에 그 기승전결이 어 그걸 옛날 컴퓨터에 내가 그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얘들이 통일 플랜이 있더라고. 찾아보면은 금세 그거를 잘 설정을 하면은 다 찾을 수가 있다니까. 음. 봐봐 나오잖아. 2005년도 기사다. 이건 내가 한 번 더 읽어보고는 그러고는 어 저녁 때 하든지 아니면 점심 때 번개를 한 번 더 열든지. 시청 감사합니다. 아침하고 저녁 때는요.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셔야지만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욕을 하더라도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셔야만 욕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목소리를 왜 이렇게 작게 이야기하냐면 혹시나 또 딸꾹질이 날까 싶어 가지고 내가 목소리를 좀 작게 이야기해요. 아까 전에 계속 딸꾹질이 나 가지고는 이 기관지를 또 자극을 주게 되면은 뭐 공기 들어가는 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는 또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아무튼 시청 감사합니다. 이제 종료할게요.